네, 2022년 9월 26일 이정훈입니다. 한화그룹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나야만 이 대우조선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야생마라 그래야 되나? 참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하기 힘든데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이 참 문제죠. 이 김우중 회장이 신화적인 사람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대그룹을 만들었죠. 근데 이 대우는 현대하고 상당히 업무 영역이 중복됩니다. 현대가 조선을 했는데 대우도 했고, 현대가 자동차를 했는데 여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현대하고 대우는 같은 영역에서 만약에 부닥쳐 왔는데,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본인이 창업을 해서 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요즘 기업들이 많이 하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창업자냐 인수자냐 그 차이가 있었죠. 인수를 통해서 대그룹을 만든 그룹은 SK가 있습니다. SK는 과거에 석유공사죠. 그걸 인수해서 SK, 지금 SK 이노베이션에 그러나요? 그건 아주 알짜 회사를 만들었고, 또 이동통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이 회사를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SK텔레콤이라고 하는 알짜 그룹을 만들었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LG그룹이 했던 거죠. 그게 금방 잘못돼가지고 현대가 인수해서 현대가 현대전자로 키우다가 현대가 그걸 내놓습니다. 그게 빙빙 돌다가 SK가 인수해갖고 아주 잘 키워서 아주 효자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대우도 인수합병으로 그룹을 만들었고 SK도 인수합병으로 그룹을 만들었는데 SK는 성공을 해서 지금도 살아남아 있지만은 대우는 무너졌습니다. 왜? 인수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을 잘 돌려야 되는데 잘 돌리지도 않고 약간의 돈이 있으면 또 다른 걸 삽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기업을 사니까 돈이 돌아가지만 이게 IMF 외환위기가 와서 딱 조이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때 김우중 회장은 대한민국이 1990년대 후반 매우 경제가 좋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세력 좌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마구 비난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 이래 흑자 경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흑자를 만들면서 90년대 내내 대한민국은 정말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외국에서 차관을 안 가져왔죠. 차관을 안 빌려왔습니다. 그냥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유치합니다. 외국 은행들이 한국 기업 잘 나가니까 돈을 많이 잘 빌려줘요. 아주 이자율 낮게. 대우는 그렇게 돈을 차입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막 기업들을 막 샀어요. 근데 이게 IMF 위기가 오면서 이 돈을 회수하게 되니까 갚지 못하죠. 그래서 대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좋다고 하는 대우건설도 무너지고 대우조선해양도 무너지고. 네. 근데 이 대우조선이 이게 문제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정주영 회장하고 김우중 회장하고 원수가 되고 정주영 회장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싸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원래 방위산업을 시작할 때 이병철 삼성회장한테는 비행기를 주고 그다음에 전차 이런 거는 정주영 회장 자동차가 있으니까 하고 또 현대가 조선이 세니까 잠수함도 현대가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정 회장도 믿고 있었는데 그거를 김우중 회장이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하고 단판을 졌는지 아니면 구워 삶았는지 체갑니다. 이것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매우 화가 나서 그때 그분이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 유치위원장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현대그룹 일보다가도 올림픽 유치에 더 애를 씁니다. 근데 잠수함 사업을 대우한테 줬다는 소식을 듣고는 매우 화를 내면서 올림픽 위원장도 사퇴하고
현대그룹 회장도 내놓고 아주 역정을 냅니다. 그때부터 아주 대우하고 현대는 원수로 가죠. 그렇게 해서 대우는 잠수함을 갖고 와서 지금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는 독일제 209 잠수함을 갖고 와서 장보고급을 만들죠. 대우가 잠수함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장보고급 9척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2차 장보고 2차 사업 들어갈 때 현대가 원한이 있죠.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네. 그 전에 이제 현대는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사업에도 참여하고 해서 정부랑 사이가 좋았죠.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논란이 일어요. 대우가 어찌됐든 간에 그때 대우는 이제 IMF 때 무너지고 난 다음인데 그러나 이 잠수함만은 잘 만들었거든요. 군함도 잘 만들고. 근데 현대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벌어집니다. 현대는 원래 내 건데 대우가 채가 쓰니 내가 하겠다는 거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하고 가와사키 두 개의 조선회사가 잠수함을 교대로 만듭니다. 왜 그러느냐? 한 군데서 만들다가 여기서 폭동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노사분규가 일어나거나 공격을 받으면 잠수함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유지합니다. 미국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해야 되는 것보다 많은 잠수함을 일본 항공 해상자위대는 보유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잠수함 수명을 우리는 작전 수명을 30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16년으로 한정합니다. 16년 쓴 잠수함은 새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16년 딱지라면 퇴역시켜서 기름 발랐고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은 꺼내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조선소가 제작을 하는데 현대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 대우 하나만 했다가 대우조선이 북한에 공격받거나 노사분기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대가 치고 들어와서 현대도 한번 대우도 한번 이런 시스템이 경쟁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보고 3 사업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대우가 하여간 IMF 이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주인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대우가 좋은 회사입니다. 대우조선이. 이 조선회사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술이 잠수함 만드는 거하고 여러분들 그 크루즈선 타보셨습니까? 그냥 크루즈 하는 거 말고 대형 컨테이너십만큼 굉장히 큰 배인데 거기에 가면 제일 위에 데크에는 수영장도 있고 밑에 가면 카지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춤추는 데도 있고 뭐 마음대로 먹고 저는 그런 크루즈십을 한번 타봤습니다. 그게 배 위에 호텔, 고급 호텔을 구현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렵고 고부가 가치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려운 기술인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중동이나 이런 데서 석유를 캘 때 나오는 천연가스를 그걸 압력을 확 가하고 온도를 낮추면은 그 가스가 액체가 되죠. 그걸 리퀴드죠, 액체가. 리퀴드 내추럴 가스, LNG를 우리는 배에다가 실어서 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로 그걸 제공받았죠. 그래서 PNG, 파이프 내추럴 가스. 우리는 리퀴드 LNG, 이걸 배에다 싣고 오는데 이 고압을 가하면서 아주 차갑게 하는 배를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LNG십이 어렵고 그 다음에 뭐가 어려운가 하면 석유 시추선이 어렵습니다. 근데 대우조선 해양이 이 네 가지를 거의 다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대우조선 해양이 이게 좋은데 이게 지금 IMF 이후로부터 무너져갖고 산업은행이 일단은 투자를 이제 빚을 이제 또 대신에 투자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쥐고 있으면서 누가 좀 사라 그랬는데 이 노조가 세고 참 골치 아픈 회사예요. 기술은 좋은데 노조가 세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한화그룹이 좀 살라 그랬는데 그때 6조 얼마라 그랬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때 하도 대우조선에서 노조들이 세니까 반대해서 못 샀습니다. 그리고 저 대우조선을 저걸 망하게 하지도 못하고 차라리 망하게 하는 게 낫죠. 근데 노조 때문에 또 못 망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대 중공업하고 합치라고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둘을 합치면은 세계 1위하고 세계 3위가 합쳐집니다. 그러면 세계 넘버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독과점을 철저히 규제합니다. 한국에서 임의로 만든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 유럽 국가들은 조선업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현대가 이제 대우하고 합쳐서 한국 해양을 만든다 그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부르는 게 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대우하고 현대를 합치면은 그 회사 물건을 안 사겠다 딱 하는 순간에 이 인수합병이 깨졌습니다. 그거 애초부터 안 된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되는 것처럼 가다가 집권 말기에 깨졌죠. 현대로서는 안 되는 거 알고 뭐 준다면 받지 했는데 결국은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대우조선은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대우조선 노조도 아니고 대우조선에 하청을 하는 노조원들이 거기 들어와서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몸만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데다가 이 감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어떻게 이걸 하러 오게 되면 그 안에서 극한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위협을 했었죠. 야, 이렇게 해서 사람이 희생되고 나면 또 이제 난리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되죠. 이 대우조선을 갖고 참 민노총 같은 좌파 조직들이 참 많이 갖고 놀았어요. 아무도 저걸 다루지 못했어요. 산업은행에서는 이 재정적인 투자가 돈이 묶여 있으니까는 자기네 부행장 지낸 사람을 여기에 CFO, 이 재정 담당 부사장으로 보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노조가 세서 안 되고. 근데 지금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현대는 지금 돈 잘 벌었는데 대우는 이 노조가 하청 노조가 와서 데모하는 바람에 또 돈도 못 벌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가 인수한답니다. 그때 하나가 얘기했을 때는 6조였는데 지금은 2조로 떨어졌죠. 점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투자를 했던 산업은행은 이제 돈을 많이 못 찾아가는 거죠. 근데 더 가게 되면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은 차라리 망하게 한 다음에 그럼 노조는 흩어지면 그 땅하고 장비를 갖고 누가 그 헐값에 나오죠. 사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건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 산업은행에서 매각 결정하는 거 산업은행 은행장이 단독으로 결정 못하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 작품입니다. 지난번 노조 하청 노조가 할 때도 뭐 경찰력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다가 이제 항복을 받아내는 식으로 마무리 졌는데 이번에 하나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이 현대는 무조건 안 되고 조선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SK, 삼성은 삼성조선이 있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은 그룹이 LG인데 LG는 이쪽에 중공업을 안 하죠. 그래서 SK가 하면 어떻겠냐 이게 있었는데 하나가 계속 옛날부터 입지를 하다가 아주 싸게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대우조선 해양은 일반 배도 만들고 뭐 유조선, LNG선, 뭐 시추선, 크루즈 다만 잠수함 만듭니다. 이제 특히 주목되는 게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하죠. 여러 가지 뭐 저 대한생명이라는 보험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63빌딩 갖고 있고. 근데 여기가 한화가 원래 한국 화약이잖아요. 다이나마이트 코리아 다이나마이트 그룹이잖아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들다가 이제 우리 총알이나 포탄에 들어가는 그 고포기약도 만들고 그런 회사였죠. 무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무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게 이제 무기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 거는 이 김승현 회장의 큰아들이 김동관 씨입니다. 하버드를 나왔고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꽤 친하죠. 이재용 회장도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삼성은 삼성항공이라 해서 옛날에 항공기를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정부가 너무 개입하고 IMF도 오고 그러니까 삼성 그때는 그냥 서로 항공을 하려고 항공이 알짜인 줄 알고 삼성도 하고 대우도 하고 또 현대도 하고 또 누가 했더라? 대한항공도 했던가? 너무 난삽하니까 그걸 국가가 개입해서 통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산업 하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해서 항공에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삼성은 이 K9 자주포 등을 하고 있었고 또 엔진을 미국제 엔진이긴 하지만 GE 엔진이나 플랫 앤 휘트니 엔진을 갖고 와서 조립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었죠. 이제 삼성항공을 내놓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회사를 갖고 있다가 그거 말고도 이제 레이더 회사인 탈레스라도 삼성 탈레스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재용 회장이 우리는 이 방산 가지고 골치 아프기 싫다. 작은 건데 하고 아주 헐값에 팝니다. 그걸 김승현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회장이 내가 해보겠다고 사죠. 사가지고 지금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K방산 대박 터지면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재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몇몇 분들은 조금 가깝게 지냅니다.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재계에서 이재용 회장이 저보다 아리죠. 제가 한갑을 남겼으니까 50대 초반일 겁니다. 고등학교 후배니까. 그냥 같은 학년 동갑이 이제 신세계 정영진 회장. 그 다음에 현대차를 정의선 회장은 더 젊고, SK의 최태원 회장은 저보다 한두 살 많으니까 60 중반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LG 회장도 이제 거기도 젊고, SK, 현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김동관 회장은 좀 젊죠. 거기는 이제 50 정도 됐겠나. 근데 김승현 회장은 연세가 많습니다. 이 하나가 그룹 순위로 따지면 한 10위 정도지만은 재계를 통틀어서 가장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에 들어갈 겁니다. 풍산의 유진 회장도 70까지는 안 되셨죠. 근데 뭐 그룹 사이즈로 보게 되면 하나가 워낙 크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으니까 거기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 김승현 회장이 삼성이나 현대차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아도 항상 어른 역할을 하시고, 청와대 갔다 나올 때 보게 되면 다른 회장들은 좀 이 서양물도 먹고 자유로워서 이렇게 하는데, 김승현 회장은 딱 거기서 담배를 물죠. 네. 삼성의 이재용 회장 앞에 가게 되면 나이가 많은 회장들도 주춤주춤 담배 못 무는데 김승현 회장은 딱 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과거 그 자기의 셋째 아들인가요? 승마 선수였죠. 그 어제 뭐 술 먹다가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쫓아가서 그 싸운 자들을 나오라 그래서 청계산에 끌고 가서 패버렸죠. 상당히 이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도 세고, 어떻게 보면 사나이다운, 지금의 이제 이재용, 정의선 뭐 이런 회장들은 영어도 플루언트하고 아주 이렇게 재벌 3세쯤 가가지고 그렇지만, 김승현 회장은 아직 오나 스타일이고 옛날 스타일이고, 근데 이분도 사실은 재벌 2세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것인데, 그래서 옛날 스타일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쌀을 찌푸렸어요. 그때는 막 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팼다 그랬는데, 사나 사람들은요, 이야, 이런 회장 모시는 게 나는 행복하다. 내가 어디 가서 맞아도 이렇게 백업해 줄 거 아니냐. 그럼 김승현 회장이 이 오너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다 보니까 하나 직원들은, 하나의 임원들하고 이렇게 보면요, 스스로 결정을 못 해요. 오나 눈치를 봅니다. 삼성만 해도 합리적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독재인데, 문제는 제가 이제 재벌 회장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김승현 회장은 참 운이 좋다. 상당히 무리인 것 같은데 인수합병을 하고 나면 대박이 터진다. 자, 삼성으로부터 삼성 엔진, 삼성 K9 자주포 이런 거 다 받았잖아요. 근데 대박이 터졌죠. 그리고 이 하나는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이 2003년 들어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이라크 정부가 신도시를 만든다고 할 때 거기 참여합니다. 그때 이름은 밝히긴 그렇고 상당히 유능한 장군이 이라크에 갔다 온 장군이죠. 아주 뭐 엉뚱한 사건으로 해임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사장으로 고용해서 파견합니다. 왜? 군인이니까 리더십이 있고 현지를 알고 또 험한 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위험해서 다른 기업들은 못 들어가는데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김승현 회장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는 지금 장갑차인 우리 K21, K200, 또 장갑차를 토대로 하는 기동무기인 비호 등을 만드는 하나 디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F21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를 만드는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 그래서 그 삼성에서부터 받은 엔진을 만드는 회사. 아까 하나 시스템은 삼성 달레스를 받은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우를 먹으면은, 그러면 이제 지상 무기도 장갑차, 비호,
그 다음에 항공에는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 레이더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바다에 잠수함과 군함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회사가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럭키드 마틴입니다. 비행기 만드는 회사 중에는 미국의 보잉이 있어요. 보잉이 F-15를 만들고 F-18을 만듭니다. 럭키드 마틴은 F-22, F-35, F-16 이렇게 만들죠. 근데 럭키드 마틴은 군용무기만 만들어요. 보잉은 군용 민수 다 하지만. 그리고 엔진은 뭐 럭키드 마틴이 독점은 안 하고 GE도 하고 프라이드 피트니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레이티언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럭키드 마틴은 방산만 중심으로 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위상을 차지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지스 시스템도 그 럭키드 마틴 겁니다. 그리고 그 팩3라고 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럭키드 마틴입니다. 미사일에서부터 뭐 위성 제작부터 뭐 다 합니다. 방산. 그래서 한국에도 방산 전문 기업, 그렇다고 미국은 록히드 마틴이 모든 건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도 대표적인 방산 회사가 필요한데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글로 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반 조선도 하면서 방산 조선도 해야 되는데 그 대우를 누가 인수하느냐가 국가적인 골머리였는데 이 꽉 잡을 줄 아는 김승현 회장 또 럭키한 김동관 회장이 이끄는 그의 아들이 이끄는 하나가 산다고 갑니다. 잘 됐죠. 저는 김승현 회장 부자가 들어가야 대우조선의 골치 아픈 노조를 잡고 민노총과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만 김승현 회장의 운과 결정력, 결심, 그 다음에 뚝심이 대우조선을 살려서 나중에는 하나조선이 되겠죠. 하나해양이 될지 살려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가 대한민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내친 김에 하나 더. 우리나라 최대의 방산업체는 누가 뭐라도 아까 4개의 항공회사가 결합된 한국항공인데 한국항공이 지금은 뭐 그럭저럭 갑니다마는 이게 이제 민영화 문제가 나오죠. 이 민영화를 하나가 이번에 대우를 인수한 다음에는 카이를 인수했으면 좋겠다. 물론 해내야 되고 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록히드 마틴이 돼봐라 하는 바람을 한번 저도 김승현 회장께 띄워보는 바입니다. 김승현, 김동관 두 CEO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대우를 정상화시켜서 한국의 핵심 방산기업 또 조선사로 키워주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